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자기가 지금 이제 게을러지고 노는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시간 통제를 해보고 그 통제가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 환경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외부의 좀 약간 도움이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이런 절차들을 좀 약간 거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휴대폰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이. 네. 자, 그러면 잠자는 패턴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것도 휴대폰의 영향이긴 한데 대부분은 네. 새벽 5시, 6시까지 한 다음에 오후에 일어나서 삐질삐질 학원 가고 가서도 피곤합니다. 새벽까지 네.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의 수면 패턴을 개선해가지고 또 성적이 많이 올라간 사례는 없습니까? 수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네.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수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수면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약간 하고 싶어요. 건강. 네. 네, 건강 중요하죠. 네, 이 친구도 이 대치권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여고들 중 하나? 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3-4시간 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야, 걘 다른 시간에 또 잘 거야. 3-4시간만 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얘를 이제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얘도 3시간, 얘도 4시간 막 이렇게 잔다라고 하니까 걔가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다가 이명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좀 약간 안 들리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약간 있었어가지고서 그래갖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저랑 이제 약속한 게 이제 6시간 이상 자자. 대신에 너가 6시간 이제 아파봤지 않냐. 근데 너가 그 평상시에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가기 전 시간에 이제 휴대폰 하던 거. 그리고 이제 학원 다녀와가지고서 너가 공부에 돌입하기 전 이제 휴대폰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로 좀 약간 줄여보자. 그러니까 너가 욕심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너가 3개 중에 이제 뭐뭐씩 선택할 거냐. 휴대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거, 잠자고 싶은 거. 이거 3개 중에 우리가 2개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휴대폰을 좀 약간 줄여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인 게 아니라 안 자서 문제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면 패턴이 좀 약간 이랬던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면 패턴은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거의 휴대폰이랑 좀 약간 직결이에요. 맞아요. 직결돼 있어요. 반드시 연결돼 있죠. 네. 이게 좀 약간 마법과도 같은데 우리가 영어 단어책을 보다 자잖아요. 5분이면은 정말 그 꿈속에 이제 우리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데 휴대폰은 정말 눈꺼풀이 강제적으로 이제 중력에 이끌려서 감기기 이전까지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법의 도구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꼭 약속해야 될 게 자기로 한 시간, 만약에 1시에 자겠다라고 하면은 30분 이전에 방 밖으로 빼야 돼요. 아예. 옆에 냅두면 안 돼요. 네, 아예. 네. 옆에 냅두잖아요. 그러면 잠깐 시간 좀 볼까라고 하는 순간 릴스가 켜져요. 네. 릴스. 네, 마법의 릴스. 네. 네. 그래서 이게 학기 중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낮잠 잘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중간중간 여유 시간인데,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수면 패턴이 붕괴가 되면은 일단은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멍해지고 이제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악순환 고리의 정말 첫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수면 패턴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날을 셉니다. 네. 날을 세고 시차 적응하죠. 네, 날을 세고 밤 12시나 1시쯤에 자서 원래대로 돌리겠다. 네. 근데 날을 세고 오후에 자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말똥말똥해져요. 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어차피 학원 가가지고서 수업 들을 건데 학교 수업 시간 좀 자면 안 돼? 나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단 똑같은 지금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선행을 했으면은 저는 학교에 갔을 때 그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완벽히 수업이 됐는지 공부가 됐는지 확인하면서 저는 암기까지 하고 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애들이 학교 수업을 좀 약간 학원 수업을 선행을 했으면은 그냥 안 들어도 된다. 아니면 어차피 학원에서 시험 대비 해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안 되죠. 그럼요. 시험은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고, 그럼요. 학원에서 배웠던 거를 완벽하게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고, 학원에서 만약 1회 선행을 하고서 학원에서 완벽하게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서. 네, 맞아요. 또는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특,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타인과 교감하고 예의 그 사람이 어떤 나를 위해서 정보를, 지식을, 인성을 제공해주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난 다 알아 하고 딴 일 한다는 거는 인성적인 측면에서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런 학생들 또는 이제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언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소 학업 역량이 우수하지까진 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썩 잘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막 1이랑 2가 좀 약간 줄 세워지지 않는, 네네. 이제 다소 이렇게 막 3과 4가 좀 약간 주로 많이 보이는 친구들. 아, 그 단어를 좀 쉽게 써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적이 대충 중상위권 네. 정도, 중상위권인데, 네. 근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력 전형이 뭐가 될 거냐에 관해 가지고서 학교마다 이제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자기가 자사고인데 뭐 3, 4등급이면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하고 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도 더 투자를 해보고 뭐 이런 로드맵이 있을 건데 그냥 이제 일반고인데 우리 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좀 약간 주로 가는 학교다. 아, 네네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좀 약간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내신 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 굉장히 평범한 지방의 일반고여서 네.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내 성적대 3, 4등급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간다. 네. 자,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네, 저는 이런 학교들이 좀 약간 좀 많은 학교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학교들의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좀 키카드가 되는 과목들이 저는 탐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구 과목.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예비 고1 학생인데 실제로 이런 지도를 저는 좀 많이 좀 했었었는데 B나 좀 약간 C가 이제 중학교 때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갔을 때 한 5까지도 그리고 한 대부분 한 4에서 3 정도의 등급이 나올 좀 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엄청나게 하고 이제 영어를 엄청나게 했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수학이랑 영어가 등급이 1, 2등급이 나올 거다. 라고 굉장히 어렵네. 네, 보기에는 좀 이제 이 다른 경쟁자 친구들도 좀 약간 수학을 미리도 좀 약간 많이 해놓고 역량도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거라서 1, 2등급의 자리가 다소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예비 고1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2월 한 3주차부터 그냥 완자로 그냥 사회는 한번 파놓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필사하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가지고서 빈칸 학습 정도만 그냥 조선시대까지 딱 1학기 분량만 좀 해놓잖아요. 이런 친구는 그러면은 딱 3월달 때부터 해가지고서 그 사회랑 한국사가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2회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딱 학교 진도 나갈 때 요 복습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2회독, 시험 기간에 한 3회독 정도만 해놓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등급까지는 좀 보장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등급이 너무 안 나올 과목들만 시험 한 2주 전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그냥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정도만 하려는 전략을 했었을 때 고르게 좀 약간 3, 4, 5등급이 나와서 나중에 교과 전형할 때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사회랑 한국사 정도를 한 2월 3주차부터 1회독을 해놓는 걸 전 적극 권장해요. 그렇죠. 통합사회나 한국사를 선행하는 케이스들은 정말 최상위권들 중에 일부는 제가 자주 보이는데 네. 오히려 3등급 정도인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냥 지방의 평범한 일반고에서 교과 전형을 많이 보낸 학교에서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선행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니까 네. 어딘가에 네가 1등급을 찍는다면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느냐. 네. 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학생이 있었나요, 실제로? 네, 제가 많이 만든 학생이 그냥 434, 43423, 43422 제가 이 구조를 만드는 거를 제가 주력을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영수는 너가 조금 약간 막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러니까 경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1, 2월 달에 열심히 해서 역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서 2학년 때까지 한번 올려보자. 하지만 지금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지금 주력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사회랑 한국사는 야, 보장된 카드다. 기회의 땅이다. 파자. 그리고 애국심을 갖자. 맨날 그러면서 막. 그러면 제가 맨날 막 암기하고 막 검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3등까지는 충분히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한 문제집 2권만 오답해서 채우기까지 해놓으면은 2등까지도 나오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학생이 또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내가 이걸 하고 보니까 선생님 저도 공부하면 2등급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네네. 이 아이들이 딱 이제 딱 4.3, 4.3, 5 막 이제 이런 거를 받고 나면은 전 중간고사가 가지는 무게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부라는 게 재밌나요? 네, 전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아니에요. 전 재밌어요. 네. 저 공부하면서 좀 약간 짜릿하다고 막 이렇게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3명째인데. 네, 전 하루 종일 공부 안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 2명이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을 하고 네. 계시거든요. 네, 친구들인데.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타입이셨군요. 교수님이 아니죠, 저는. 네. 저는 그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써먹을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잘할 때 좀 약간 재미가 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특히 좀 약간 고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렇게 좀 써먹고 좀 약간 재밌기보다는 우리가 좀 잘해서 이렇게 서열에서 조금 약간 좋은 걸 받기 위한 시험에서 써먹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적이 제일 재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재밌죠. 거기에서 사회랑 한국사 정도를 딱 2를 받으면은 애들이 와, 나도 상위 10%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에 대한 좀 약간 자존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원석 단계지만 그 딱 2가 자기가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시네요. 네. 우리는 왜 국어, 수학, 영어가 중요하고 수학, 영어 등급 따기 어려우니까 수학,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다 이건데 네. 자, 네가 열심히 해도 이것은 약간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네. 일단 꾸준히 쫓아가서 장기 레이스로 보고 네. 자, 대신 이 부분 아직 아이들이 파지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자. 네. 자, 그렇다면 네가 다른 친구들 선행을 안 한 애들보다 확실히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급을 따서 네. 너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보자.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애들이 국어랑 영어를 보고 나면 특히 많이 하는 말이 실수다. 네. 잘못 읽었다. 또는 그 순간 다르게 생각했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반복이 되니까 네. 저도 국어 영어 공부할 때 애들 저 선생님 이거 실수였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 순간. 그건 실수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패턴에 습관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 그 네.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우리 지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제 애들이랑 상담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실수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뇌가 그럼 그때 어떻게 잘못 작동이 됐나?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너가 시험 볼 때 체크할 거냐까지 쓰고 나가지고서 이거를 2회 이상 읽어보는 거 이거를 무조건 시켜요. 저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옳은 풀이를 했더라도 그 풀이를 내가 선생님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해서 네가 그거를 이해까지 다다른 일을 지금 써놔야 된다. 맞아요. 안 그럼 나중에 네가 답지를 보고 다시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 풀이를 네가 써서 선생님들한테 검사를 받아. 그리고 네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내가 만드는 답지는 정말 필요하다. 너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수 노트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실수 노트는 저는 누적을 한 다음에 그 시험 전에는 무조건 다 읽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한 고3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흑역사 노트가 83개까지 늘어났었는데 수능 전에 83개 다 읽고 왔습니다. 노트 83권인가요? 네, 모두 아니요. 83개의 자기 흑역사.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실수를 했다. 피타고라스 이제 코사인 사인 잘못 돈 거 이런 거 이제 다 읽고 가서 실수할 것 같으면 이제 인지적으로 실수 안 하게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떤 비교과 영역도 있는 겁니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교과 영역 이렇게 준비하세요. 네. 라는 조언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비교과의 학생들한테 완성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스텝이 있다. 5 스텝.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를 이루는 5가지 스텝 이런 책도 있었는데. 네. 그 스텝이랑 좀 다른가요? 약간 사기꾼 같은데. 아니, 이름 어디서 따온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학생부? 뭐 이런 느낌인데. 좋습니다. 2학 5, 2학파. 네. 2학파. 네, 2학파 가겠습니다. 자, 2학파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방학 중에 학생부 디자인을 해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2학파의 두 번째는 활동 노트 습관으로 활동이랑 수행평가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활동에 필요한 책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것과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과 목차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라. 와,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 학생부 정리 상담을 꼭 하고 학생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기회를 요청해라.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와,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자, 2학과 첫 번째. 네. 네, 학생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네, 요 5가지 중에 제가 요 학생부 디자인만 오늘 좀 약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5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럼 5개에 대해서 간략간략한 그냥 설명만 좀 드릴게요. 아니,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할까요? 후속편으로 이어가고, 아. 그 다음 계약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영상도 또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2학파의 첫 번째 학생부 네. 디자인 이렇게 해라. 네, 학생부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학기, 다음 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어떤 것을 할지 고민을 하고 그 활동이나 주제를 확장하기 위한 책과 자료를 정한 다음에 그 일부를 읽어보고 이렇게 학생부가 적혔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부의 가안을 작성해보는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학교의 전체 활동 계획을 네. 한번 보고 네.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것에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학생부가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써봐라. 네. 이걸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약간 특강으로 좀 약간 해주기는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학생부 관련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뭐 자율이다, 진로다라고 해서 뭐 어떤 특정 학교에 뭐 독한 여자 프로젝트, 독서를 하고 그냥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 가지고서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진로 심화 역량 프로그램. 뭐 네. 흔히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네가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뭐 팀 프로젝트까지 해봐라. 아,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동아리는 자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 가가지고서 실험을 하든 자기 동아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되겠죠. 그 독한 여자가 독서하는 여자 뭐 이런 게 아니군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학교 프로그램들이에요. 학교에서 그런 걸 다 한다고요? 네, 그런 학교들에 제가 그냥 최근에 봤던 학교 알림이 또 학교 프로그램들을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 네. 어쨌든 간에 진로 자율 동아리는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아리 진로 자율 관련해서는 뭐 학교에서 하는 특정 프로그램 거기를 저격해서 뭔가를 이제 하기보다는 진로와 자율 관련해 가서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의 그런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서 책과 자료를 정하고 가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학년에서 우리가 세특은 이제 이런 거죠. 다음 학년에서 배우는 그 단원들. 네.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서 연관 독서할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호기심이 생걸 발표해 볼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정하고 세특 가안을 써보는 과정. 혹시 이제 이런 것을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니까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을 저희는 가장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이게 학생부 디자인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관련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란 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뭐 복소수를 공부를 했는데 복소 평면까지 공부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활용 방법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수준, 책에서 나오는 수준에서 좀 약간 막혔다라고 하면은 전 전문가의 도움, 이런 게 첫 번째 방법은 전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를 일단 권장을 드리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워서 습득하는 과정인데 그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녹화 때도 조금 시원하게 입고 오셔서 네. 약간 그 땀을 좀 덜 흘리셨으면 좋겠다. 네, 몸에 열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출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 박정환 선생님께서 요즘 왜 라이징 스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지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입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입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지TV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알람 설정. 설정.